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떤 치료적인 장면에서나 아이들한테 대할 때 역할극의 형태로 이렇게 개입을 간혹 해주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 안마봉이에요. 이렇게 토닥토닥 할 때 내가 나한테 안마해주는 안마 도구예요. 그쵸? 귀엽게 생겼죠? 저는 아이들한테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지만 술봉처럼의 역할도 한다라고 아이들이랑 역할극 그런 간단한 놀이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마술봉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표현 예술 치료적인 분야에서 간혹 쓰여지기도 할 거예요. 아이들과 이제 나누거나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을 정말 이룰 수 있을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너무 부족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긴 해요. 선생님, 제가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담사로서 참 고심이 됩니다. 이 아이한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너가 성적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위 몇 %는 들어야 되는데 현재 너의 수준을 따져보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침묵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까?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를 할까 좀 고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 따라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한테 나의 어려움을 지지받고 싶어하는 경우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힘을 내기 위해서 피드백을 해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높은 꿈만을 쫓고 그거를 기대하는 모습만 보여지는 아이들한테는 마술봉 기법은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청소년기 이전에 이제 유아기 초등기 시절에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나의 꿈은 뭐야? 이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네들도 그 꿈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은 하지 못할 시기여서 그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심하게 돼요. 이럴 때 저는 이걸 두고서 마술봉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역할극 하는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놀이치료사이긴 하지만 하고 어떨 때는 마술사, 손을 들어주는 마술사 역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떤 소원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단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에피소드 수준의 역할극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들은 내가 이런 꿈을 가수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뭘로서? 그냥 마술사로서만, 놀이치료사로서 보다는 그 입장을 벗어난 마술사의 역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 너는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기대감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환상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것 같다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성장할 수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기대감부터 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점점 치열해지잖아요. 시험이 없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항상 잘하는 지역이 있는 것처럼 잘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 아이들은 수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저희 때는 등수 같은 거를 막 붙여놓기도 하고 선생님이 불러주기도 하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그렇게 획일화되게 등수를 매기진 않지만 그 안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비교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진지하게 어떤 놀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진지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요. 때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아이한테 또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가 그거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이루기 위해선 너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단다.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지? 조금 나중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지? 지금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학업적인 거가 필요 없이 느껴지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업적인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나누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나? 나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이거는 좀 잘하는데 이건 되게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조금 반박을 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아이라고 한다면 좀 주눅이 들고 또 위축감이 들고 또 기운이 안 나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아도 보면은 정답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답은 있지는 않아요. 시중에 육아 관련된 책들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대로 해봤을 때 또 잘 먹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성공담이 우리 아이들과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상황적이나 기질적이나 여러 성격적인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내가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포자기 할 것도 없으시고요.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는 그 확신감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확신감을 갖추게 될 때 안정감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대할 때 때로는 이 방법이 먹히기도 했지만 때로는 저 방법이 또 먹히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육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아이는 더 많이 잘하게 되고, 저희 아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11살은 10대잖아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청소년기라고 이제 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를 조금은 들어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저희 아이한테, 특히 큰아이한테는 이전에 아동기 때 했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르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새해 동안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1살씩 먹은 만큼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1살씩 먹은 만큼 성장한 것처럼 그 아이들의 그 성장의 속도에 맞게 우리가 같이 맞추어주는 그 양육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술봉 기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이런 꿈이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그냥 막연히 질문했었었는데 그 선생님 제 이름도 생각도 잘 나지는 않는데, 니야 너는 되게 잘 될 거야.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이 간혹 생각이 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마술봉의 기법처럼 내가 조금은 도전해 볼 수 있을까의 용기를 얻게 해주는 힘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각자 오늘 하루 아이들과 소통할 때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것들 또 많이 나누시고,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이루어질까, 내 꿈은 어떤 것들일까를 같이 나눠보시면서 때로는 엄마가 마술사처럼 그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